밤사이에 바짝 마른 그릇을 정리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토요일에 NCS 필기 시험이 있어서 이번 주는 NCS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지난 10월은 저에게 너무 불안한 달이었거든요. 하지만 운 좋게 11월에는 다대다 면접 기회를 얻었고 12월에는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앞으로 남은 2025년을 잘 버텨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밥을 잘 차려 먹는 일은 언제나 귀찮은 일이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최대한 노력하며 1인 식단을 완성합니다. 오랜만에 저녁 운동을 하러 나갈게요. 두 마리 없네? 오늘은 실업급여 방문일입니다. 지금은 백수여도 버틸 수 있는 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실업급여인데요. 참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과 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한 한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런 게 양가 감정일까요? 참고로 실업급여 방문일에는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창구로 방문해야 해요. 저는 지난 방문 때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서 재방문 때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매번 작성해야 하는 절차더라고요. 연차를 쓰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 덕분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NCS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필기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장 근처에 갔더니 많은 수험생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취업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이 순간이 괜히 낯설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필기시험을 끝내고 남편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치킨 마카니가 제일 흔한. 짧은 필기시험 후기를 말해보자면 생각보다 NCS는 쉬웠는데 복병은 인성검사였어요. 제가 온라인 인성검사 경험은 많은데 오프라인 인성검사는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검사를 다 못 풀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고 인성검사는 찍을 수도 없어서 못 푼 문제는 마킹도 안 한 채로 그냥 뒀거든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다들 여유롭게 시험지와 답안지 제출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다 못 푼 요인을 나름 분석해봤는데 문제를 읽고 바로 마킹을 하긴 했지만 그 마킹을 너무 꼼꼼하게 하느라 느렸던 것 같아요. 씁쓸한 아쉬움을 남긴 채 필기시험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단촐하게 점심 식사를 차렸습니다. 메인 메뉴는 버섯 볶음이에요. 제 자리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이 준비의 끝은 뭐가 될까요?
저녁 운동을 하고 팩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홈케어도 열심히 했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셀프 관리도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게을러져서 걱정입니다. 어느새 백수 디데이가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백수된 지 109일째.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가로팔로 아넬리 스파게티면인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개의치 않고 요리를 합니다. 이런 스파게티면은 처음이라 양 조절을 얼만큼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역시나 양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달걀을 2개 넣어 먹었어요. 아넬리 파스타는 보시는 것처럼 파스타 모양이 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더 편하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닭가슴살이에요. 아침 일찍 피부과에 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가려워지는데 최근에 이 증상이 심해졌거든요. 일부러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다녀왔는데 알고 봤더니 전문의는 원장님 한 분이고 나머지 의사들은 전문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증상이 꽤 오래된 편이라 다양한 피부과에서 다양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았었는데 이번 진료는 너무 성의 없이 해주셔서 씁쓸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권유하셨는데 마지막 알레르기 검사가 10년 전이라 체질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검사를 하고 왔어요. 10년 전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알레르기가 딱 하나만 나왔거든요. 곰팡이 알레르기. 이번 검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요즘 남편과 저 둘 다 극찬하고 먹고 있는 육개장입니다. 제품명은 금강만두 육개장인데 레트로트 맛에 편견을 깨준 제품이죠. 제가 레트로트 식품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건 이제 막 식당에서 끓여준 육개장 맛이 납니다. 맛은 물론 건더기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쓰지 않는 약이 어디 있겠냐마는 피부과 약은 특히나 더 쓰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원래는 하루씩 수사하고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광명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안녕. 얼마 전에 온누리 상생 페이백이 들어왔거든요.
온누리 상생 페이백이란 정부가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2025년에 시행한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환급 제도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혜택이에요. 몰랐는데 광명시장이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한 시장이더라고요. 오기 전에 유튜브로 방문해야 할 맛집 리스트를 체크하고 왔습니다. 클로렐라 베이커리에서 빵을 구입한 뒤 제휴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먹기로 합니다. 왜 영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살 찍어보자. 너무 생겼네. 이게 마스크 있어. 베이커리에서 구입한 빵은 클로렐라 햄버거예요. 색깔이 차가운 햄버거는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믿고 응원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나름 잘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합니다. 잘해보자, 잘 버텨내보자 애를 쓰고 있는데 마음가짐과 달리 몸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은 보통 나이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NCS는 꾸준히 공부하려고 해요. 요즘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SKCT 결과입니다. 11월에 봤던 SKCT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와서 이쯤 되면 거의 불합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전형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밥을 먹고 힘내보도록 하죠. 이전에 병원에서 받았던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알레르기 검사 결과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진료 자료들을 앞으로 잘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쌓아두기만 했던 자료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초스피드로 진료가 끝났습니다.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0개. 알레르기가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대요. 10년 전에는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그것조차 없대요. 아무튼 알레르기가 검출되지 않은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피부 가려움증 약을 또 처방받았어요. 제가 이제는 피부가 가렵지 않아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잘 뒀다가 나중에 먹으라고 기어코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후에 원서를 쓰고 있었는데 SK 계열사 인사 담당자에게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메일이 도착했어요. 1차 면접 때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12월에) 미리 계획된 여수 여행이 있었는데요. 여행을 가기 전날까지도 SK 과제와 면접 준비를 했고
숙소에서도 과제를 정리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SK 계열사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저는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한 뒤 회사 로비에서 계속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근처에 남편 회사가 있어서 남편과 카페에서 잠깐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피자를 먹으며 오늘 봤던 SK 계열사 면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했습니다. 면접은 다대일 면접이었고 인사 담당자 한 분, 담당 팀장님 한 분이 참석한 미팅룸에서 면접을 진행했어요. 물도 준비해 주시고 면접관 소개도 면접에 앞서 친절히 소개하는 등 면접 환경은 완벽했어요.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사전에 공지한 과제를 발표하며 면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과제와 이력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이어졌는데 제 답변이 계속 꼬이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하면서도 논리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직군이 저와 핏한 직군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 합격 자체가 놀라웠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자신 있게 채우지 못했어요. 면접을 보는 내내 속으로 망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점점 주눅들었고 오히려 면접관들이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서류에 합격했다는 것은 다른 경력들이 풍부했고 부족한 지식을 자격증 취득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점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직무와 직결되는 구체적인 경력이 없다는 게 스스로 큰 리스크라고 느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부가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어필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 정직한 자세로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떨어졌고요. 이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마지막에 팀장님께서 면접관이 아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 조언이 응원과 용기를 주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면접 합격의 당락을 떠나서 많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SK 계열사 면접 후기를 담담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면접을 끝내고 남편을 보자마자 미안함과 서러움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사실상 여기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스타벅스에서도 펑펑 울고 집에 와서도 눈이 부을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원서를 쓰고 있죠.
눈물로 가득했던 SK 계열사 경력직 면접을 마지막으로 25년 취준 일기는 끝이 났습니다. 남은 연말에는 가족들과 소박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26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업급여가 다음 달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수입이 0원이 돼요. 이 부분이 제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지만 제 스스로가 저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수입 없이 진정한 백수로 지낸다는 사실 자체가 제 목을 너무 옥죄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으며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이렇게 큰데도 일을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저는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길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처럼 회사 밖에 있는 청년분들 모두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